청산별곡 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월이 살월이랐다. 청산에 살월이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월이랐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얄라. 이것이 바로 청산별곡 1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월이 살월이랐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머리는 머루를 이야기합니다.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고 싶구나.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얄라. 이것은 후렴구입니다. 살월이 살월이랐다. 여러분, 고려 서교는 사문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문보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월이 살월이랐다, 청산에 살월이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월이랐다, 이렇게 사문보로 살펴보기 쉬운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보실까요? 살월이 살월이 여기까지 끊어집니다. 살월이 살월이 여기서 끊고 나머지 이음절이 또 한 음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살월이 이름보, 살월이 이름보, 랐다 이름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3음보가 되는 것입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월이 살월이 랐다,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월이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그랬습니다. 어디에 살고 싶다 그랬습니까? 청산에 살고 싶다. 이때 청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청산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율골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청산별곡은 고려 서교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민중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청산이라고 하는 자연, 즉 산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청산은 도피처가 되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행복한데 더 행복한 장소, 즉 이상향을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청산은 살고 싶은, 즉 동경의 세상 이상향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낱말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문학의 다의성이라고 합니다. 이 다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 특히 이렇게 서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언어가 지니고 있는 다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물이든지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한 낱말에 두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되지만 이 청산처럼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문학의 다의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문학의 경우도 작품에 반영된 현실이라든지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양성을 지닌다라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산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산별곡 화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자가 자신의 실연 체험, 실연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이죠. 또 친구와 결별했거나 아니면 뼈저린 고독의 순간을 경험했다면 이것을 떠올려 보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상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만약에 농토를 빼앗긴 사람이 화자라고 한다면, 야, 이 땅 뺏긴 현실 속에서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핍박받는 세계를 벗어난 그곳에 살고 싶어. 그렇다면 도피처가 될 것이고요. 지금 매우 행복한데 이거보다 더 행복한 동경의 이상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청산은 그야말로 이상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살고 싶구나. 여러분, 산속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한다면 자연물, 머루, 다래 등을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머루와 다래는 속세의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얄리얄리 얄랑셩. 1장만 여기 이응이 들어오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응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그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장부터 8장은 얄리 얄라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경쾌해 보이죠. 앞에는 슬퍼, 뒤에는 기뻐. 이렇게 해서 슬픈 것을 후렴구의 경쾌함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을과 이응음이 반복해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운율, 즉 음악성이 두드러진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그러면 어디에 전하고 있을까? 이것은 악장가사와 시용향악보라고 하는 책에 고려서교 청산별곡이 기록되어 있는데 작자는 누구냐? 미상입니다. 이때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 상은 자세할 상이니까 작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